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첫 시간에는 558페이지입니다. 교재는 558페이지 보시면 앞전에 소개했던 각종 등기 절차입니다. 변경 등기와 정정 등기가 먼저 나오고요. 559페이지에. 그 다음에 560페이지 말소 회복 등기. 말소 등기가 예상 문제 중에 하나다. 중요하다. 말소 등기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실 등기, 부기 등기로 이어지는데요. 요 부기 등기는 제가 따로 이제 등기 총론에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가등기 563페이지예요. 가등기로 이어지는데 또 가등기가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주로 설명드리고 등기 총론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요. 자, 먼저 자료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린 수업 자료 앞전에 드린 자료 17페이지입니다. 각종 등기 그래가지고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등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1절에 변경 등기 그러면요. 변경 등기 의의를 보십시오. 변경 등기란 등기 사항의 일부가 실체 관계와 후발적이라는 말은요. 등기된 후에 변경 사항이 생겼죠. 후발적 불일치가 등기부에 등기한 후에 이제 변경 사항이 생겨 이거를 불일치를 바로 이제 변경 등기에서 바로 잡는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의 종류는 내용에 바로 나옵니다. 2번에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세 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비교를 다음 페이지에서요. 비교를 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러면요. 등기부 중에 맨 먼저 나오는 표제부입니다. 여러분 늘 표제부에 부동산이 표시가 돼 있죠. 토지 건물이 표시가 돼 있다가요. 토지 등기부는 토지가, 건물 등기부는 건물이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이제 변경이 생깁니다. 첫 번째고 1번에 토지 건물의 변경, 나중에 이제 멸실 등기는 등기 명인에게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다 해놓고 그 예를 들어 놓은 게요. 토지 같으면 분할 합병, 주로 이제 토지의 분할 2번입니다. 표제부 1번, 다음에 2번. 토지가 이제 분할이 됐죠. 우리 지적법에서 배운 것처럼 토지가 분할이 되면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를 합니다. 합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건물 같으면 대부분 증축, 건물의 구조, 증축 등으로 건물의 구조 등이 바뀌는 건데 요게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등기부 중에 표제부에 부동산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가 이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인데, 자,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다 했습니다. 2번, 부동산 표시 변경은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래서 소유자 또는 갑구에 나오죠. 갑구에 있는 등기 명인 또는 소유자 단독 신청이고요. 3번,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입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 신청 의무만 있죠. 4번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입니다.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등기를 합니다. 1번 다음에 요 1번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다가 2번으로요. 이렇게 주등기입니다. 이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표제부에 1번 부동산 표시 다음 변경 등기할 때 1에 1이 아니고 여기다가요. 여러분 1에 1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2번으로 주등기를 합니다. 역으로 물었죠. 시험에 부기 등기하지 않는 거, 다음 중 부기 등기로 하지 않는 거 물었을 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답으로 주등기로 하니까요. 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할 때는 토지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등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토지가 분할이 되고 건물이 증축이 되면 대장 정리, 대장부터 먼저 분할하고 그 대장에 의거해서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고요. 다음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하면요. 이제 등기부 중에 갑구입니다. 여러분 표제부 다음에 갑구가 있죠. 요 갑구에 저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갑을 우리가 등기 명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하면요. 거기 1번에 등기 명인의 성명, 명칭, 주소 등이 변경되는 건데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 일치하지 않아서 등기 명인 표시를 변경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놨죠. 하나는 등기 명인 개명 주소 변경인데요. 요건 1에 1입니다. 그럼 등기 명인 변경 등기는 1에 1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리고 개명, 이름을 개명을 했죠. 갑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주소 있죠. 갑의 주소가 변경이 되는데 이 주소 변경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명 아니면 주소 변경.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묻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 명인, 등기부에 있는 권리자 또는 소유자, 갑을 등기 명인이라고 합니다. 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 시험에도 개명 아니면 주소 변경 이걸 물었던 거죠. 자,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도 등기 의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 신청이죠. 요 소유자가 가서 여러분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여러분이 개명을 했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소유자 단독 신청이고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로 한다는 거죠. 1에 1. 부기등기 물을 때 부기등기냐 주등기냐 물을 때 자주 나왔습니다. 개명이라고 등기 명인 개명에 따른 변경 등기 또는 등기 명인 주소 변경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죠. 이건 언제나 부기 등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18.
8페이지로 넘겨서 3번 등기 명인 변경, 표시 변경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이런 걸 제공하는데요. 자, 개명을 했으면 개명을 하면 법원에 가서 개명 확인을 받죠. 법원 허가라고 합니다. 법원에 허가받고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개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주소 변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걸 갖고 이제 주소 변경 등기 하겠죠.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4번 제한물권 말소 등기하거나 부동산 멸실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특히 주소 변경이 있어도 이건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것은 역으로 제한물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할 때는 이런 주소 변경이 있어도 이런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생략할 수가 있다. 그건 하지 않을 수 있다. 5번 행정구역이나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됐을 때 등기부에 있는 행정구역이나 명칭도 변경 등기가 있는 거로 보고 일단 변경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변경 등기 할 때는 직권입니다. 묻는 것은 행정구역 명칭 등이 바뀌었을 때 이거 주소가 바뀌죠. 행정구역이 바뀌면 주소 변경이 있죠. 이런 건 신청이 아니고 소유자들에게 각 등기부상 소유자들에게 신청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변경해 줘야 된다? 직권으로 이렇게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있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는 신청입니까? 직권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신청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자, 그 다음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얼구입니다. 갑구에도 저렇게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지만 주로 묻는 게 얼구입니다. 이 얼구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가 등기되어 있죠. 대부분 이제 1번 저당권이 1억에 요 1억은 채권액입니다. 1번 저당권이 1억에 저당이 잡혀 있고 2번 전세권이 또 들어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 1억입니다. 요 1억은 전세금이 1억인데요. 이런 경우에 1번 저당권자가 채권액을 증액을 합니다. 채권액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1번이 채권액 1억을 증액해서 1억 5천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변경 등기 하는데요. 이 변경 등기 할 때는 후순위자, 바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후순위자인 요 전세권자의 성락이 있으면 1의 1, 요건 1의 1 부기등기로 하고 이 후순위자 전세권자의 성락이 없으면 3번으로 이렇게 주등기로 해야 됩니다. 요건 부기등기냐 주등기냐라는 것은 바로 나오는 이제 내용에 2번 전세권자, 후순위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락
여부에 따라, 요 성락 여부에 따라 주등기, 부기등기 이게 달라집니다. 자, 첫째, 등기된 권리 내용에 후발적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인데요. 대부분 전세금이나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저당에서는 채권액, 요거죠. 저당권자의 1억에 대한 채권액이 증액, 감액이 있는데 감액도 물론 있죠. 감액. 그런데 증액을 가지고 주로 묻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 존속기간 연장,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등기죠. 이런 게 권리의 변경등기입니다. 2번, 권리 변경등기는 요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입니다. 자, 앞에 있던 두 가지는 단독 신청이고 권리 변경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번입니다.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항상 여기서 예를 들어 드렸던 1번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증액이 될 때, 증액할 때 2번 전세권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후순위자의 성낙서를 제공하면 북이 1에 1입니다. 1에 1이고 성낙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또는 후순위자의 성낙이 없으면 주 등기로 해야 됩니다. 부기 등기냐 주 등기냐에 따라 뭐가 달라집니까 하면 시험에는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배당 경매가 됐을 때 자,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1에 1로 등기되어 있으면 1번으로 저당권자가 1번으로 1억 5천을 배당을 받게 되고 그리고 2번이 1억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3번으로 되어 있으면 3으로 되어 있으면 1번으로 1억을 배당받고 2번이 또 1억을 배당받고 3번으로 나머지 5천 요 3번으로 나머지 5천을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 등기냐 주 등기냐에 따라서 배당 순서, 배당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건 시험에 묻지 않고요.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주로 후순위자의 성낙이 있으면 부기, 성낙이 없으면 주 등기로 한다. 이걸 가장 많이 묻습니다. 작년 31회 때도 나왔던 지문이죠. 권리 변경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성낙 여부에 따라 성낙이 있으면 부기,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다. 요거죠. 4번 권리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맨 앞에 나중에 이제 정리 그 표로 비교해 드리겠지만 부동산 표시 변경만 신청 의무 있고 나머지 이 변경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죠. 또 과태료도 없습니다. 신청 의무가 없으니까요. 5번 권리 변경 등기 할 때 저당권 등 권리의 변경 계약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건 이제 변경 계약서를 제공한다는 것은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고 이걸 가지고 변경 등기 하게 되죠. 자, 표 보십시오. 각 변경 등기 세 가지를 이미 설명드린 거를 비교해 드립니다. 자, 맨 먼저 구분에 사항 해놓고요. 맨 앞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여하고 나머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과 권리 변경은 갑구나 얼구에 하는 등기죠. 그리고 신청이 부동산 표시 변경과 등기 명의인 변경은 단독 신청이고 권리 변경 이것만 방금 마지막 권리 변경 등기는 공동 신청이죠. 그리고 신청 의무가 맨 앞에 부동산 표시 변경만 신청 의무가 있고 1개월 이내에, 그러나 나머지 등기 명의인 변경, 권리 변경은 신청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고 있는 등기 중에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나중에 부동산 표시 변경과 부동산 멸실 등기가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등기 형식이 부동산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것은 언제나 부기등기, 권리 변경 이걸 물으면 후순위자의 성락 여부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첨부해야 될 정보 또는 그 첨부하는 서류가 부동산 표시 변경은 토지 건축물 대장 등본, 대장 정리를 먼저 해서 첨부하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이걸 제공한다 했고요. 권리 변경은 권리 변경 계약서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 다 설명드렸죠. 다시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변경 등기 절차 여기에 이제 있는 요것은 우리 이미 지적법에서 배웠던 변경 등기 절차 보십시오. 등기관은 지적소관청 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통지가 오면, 자, 우리 지적법에서 부동산 표시 토지면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에 있는 토지 대장 등에 있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걸 이제 일치시키라고 통지가 오면 1개월 이내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이 등기 신청이 없을 때 그 통지에 따라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합니다. 이게 맨 앞에 있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이때 위 등기하였을 때 이번에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 시군구와 소유권 등기 명의인에게 알려준다. 다만 등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그 전원에게 통지하느냐 1인에게 통지하느냐 물으면 직권으로 변경이나 무슨 경정 등기했을 때요, 등기 명의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고 1인에게만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합병 제한인데요. 자, 합필에 따라 변경 등기를 하죠. 우리가 우선 토지 건물을 합병할 때 무슨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고 무슨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입니다. 지적법에서 있죠. 우리 지적에서 합병의 요건할 때 배웠던 거를 등기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적법하고 등기법이 똑같습니다. 자, 먼저 토지 가지고 설명드리고 건물은 또 건물로 나온 적이 있죠. 우선 A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같으면 갑 건물, 얼 건물을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 토지, B 토지, 갑 건물, 얼 건물을 합병하려고 할 때 어떤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되고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첫 번째, 합필, 합병 같은 말인데요. 합필,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가 여 밑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요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합필, 합병 등기할 수 없다. 그 외의 등기가 뭐냐? 그건 따로 설명드리고 우선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요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 건물은 이건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 요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요건 합병이 된다라고 했죠. 자, 기억 보십시오.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지상권, 전세권, 성역지, 편익 제공지라고 하는데 성역지 하는 지역권 등기와 임차권 등기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 그 기억에 있는 등기가 대부분 용익권 등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 등기법, 지적법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는 토지 건물은 합병이 됩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말이죠. 이 용익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무슨 용익권이든 간에 이건 다 합병이 됩니다. 다음, 합병하려는 모든 토지에 A, B 토지 모두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동일한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죠. 원래 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양 토지에 A 토지, B 토지, 건물로 말하면 갑 건물, 얼 건물 모두에 똑같은 뭐가 잡혀 있다. 저당. 그리고 디귿. 합병하려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이것도 똑같은 신탁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신탁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것도 합병이 됩니다. 자, 지역에 용익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니은에 양 토지 건물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거나 디귿, 신탁, 우리 요 신탁 등기 이미 배웠죠. 저당도 했고요. 이런 똑같은 저당 신탁이 등기에 합병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2번. 따라서 합병하려는 각 토지 건물에 소유권 이전, 무슨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되어 있거나 저당권 등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그래서 지적법에서 지적법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시험에 토지 한 번, 건물 한 번 이렇게 물어서 토지로 물을 때는 A 토지, B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합병할 수 없는 경우를 물어서 A 토지에는 뭐 둘 다 갑의 소유인데 A, B가 갑의 A 토지에는
을이 가압류를 잡고 있고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고 B 토지에는 병이 가압류를 등기하고 있다면 이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건물로 물을 때는 갑 건물과 을 건물을 합병하려고 하는데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을 건물에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 양쪽이요 똑같은 저당이 양 토지 건물에 A 토지, B 토지, 갑 건물, 을 건물 모두에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갑 건물에만 저당이 잡혀 있고 을 건물에는 저당이 잡혀 있지 않다 하고 물어서 그때는 합병할 수가 없죠. 이렇게 시험에 2번, 토지 1번, 건물 1번 이렇게 2번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또 문제로 설명드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고 3번 등기관이 위 규정에 위반한 등기 즉 합병할 수 없는 그런 토지 건물을 등기 신청해 오면 이걸 각하는 늘 거부입니다.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 즉 시군구에 알려주고 이것 지난번 지적법에 시군구청 지적소관청은 이런 통지를 받아 다시 합병이 안 되니까 합병을 했다면 직권으로 정정 고쳐야 됩니다. 직권 정정할 때 요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변경 등기는 자, 앞에 3가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이렇게 나누고 제일 많이 물었던 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특히 부기등기 물을 때 가장 많이 이게 출제됐고 변경 등기 자체를 가지고 묻는 건 최근에는 거의 없었죠. 그러나 이 내용 중에 무슨 등기를 하느냐 요거 하고 마지막 이 합병 제안에서 2번 토지 건물 각각 1번씩 나왔던 게 또 합필이 되느냐 합병이 되느냐 이걸 물었던 겁니다. 다음은 정정등기입니다. 2절입니다. 이 자료 20페이지에 정정등기 그러면요 변경등기와 우리가 비교해서 정정등기란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고 등기 절차상 착오나 무슨 빠진 부분 또는 유루라고 합니다. 착오로 등기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등기 내용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이라는 말은 처음에 잘못 등기했던 겁니다. 처음에 등기할 때 또는 등기부에 기록할 때 잘못 기록해서 이걸 바로잡는 등기 그게 경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정등기는 등기가 잘못돼서 고치는 등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경정등기도 3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부동산 표시가 잘못 등기됐다. 토지 소재, 지번 이런 것들이 잘못 등기되면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를 하고요. 다음 등기 명인 있죠. 소유자, 성명, 주소 이런 게 변경된 게 아니고
소유자 주소 이름이 잘못 기입되어 잘못 기록돼서 고치는 것을 등기 명인 표시 경정 등기를 합니다. 권리 경정은 권리 내용이 즉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무슨 전세금이나 채권액이나 기간 이런 게 잘못 기입돼서 고치는 거죠. 이걸 권리 경정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요. 요건에 보시면 요건에 경정 등기는 등기 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고 유루가 있고 등기 사항과 실체 관계의 불일치가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등기가 됐고요. 처음부터 착오 또는 유루를 등기 완료 후에 경정, 고치는 거죠. 등기가 이제 완료됐다는 거는 등기부에 기입된 후에 이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등기와 경정 등기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동일성이 없으면 경정 등기할 수 없다입니다. 자, 그래서 물었던 게 그 4번 밑에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임차권 등기로 경정하는 이런 경정 등기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시험에 물었던 게 이거죠. 당사자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해놓고 등기는 임차권 등기를 했거나 반대로 임차권 계약을 해놓고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 이걸 고칠 수 있느냐? 이건 전세권과 임차권은 전혀 다른 권리이고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등기 명의자 갑을 을로 경정하는데 등기 명의자가 갑인데 을로 잘못 등기됐거나 반대로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가 을인데 갑으로 잘못 등기했다면 갑을 을로 을을 갑으로 이렇게 경정하는 등기도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전혀 소유자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었던 적이 있죠. 지문으로. 다음 경정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게 알리고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없으면 현 등기 명의인 거기 등기 명의인은 현재 등기부상에 이른 소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음 2번 이 경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만약에 2인 이상이면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알려주느냐 1인에게 통지하느냐 물으면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됩니다. 거기에 1인에게 거기를 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다음 3번 만약에 등기관이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 잘못으로 인한 경우 등기관이 잘못해서 경정 등기해야 될 경우에는 이때는 등기관 직권이죠. 지체 없이 직권으로 등기관 잘못으로 경정 등기해야 될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직권 경정 등기하고 4번 등기관이 직권 경정 등기했을 때는 등기 명인에게 알려주는데 위 2를 준용한다. 그 말은 아까 2번에 위에 2번에 있던 등기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된다. 직권
경정 등기했다고요? 틀리게 나올 때가 있었죠. 1인에게 통지하면 되는데 직권 경정 등기 후에 등기 명의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5번 등기관이 직권 경정 등기할 때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등기상 하여튼 이건 공식이죠. 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제3자의 뭐가 필요하다? 성락이 필요하다. 그건 거의 공식화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습니다. 말소 등기가 양이 좀 많죠.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는 다음 말소된 등기가 잘못 말소됐을 때 회복하는 등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멸실 등기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멸실 등기는 자, 여러분 자료 그 5절 25페이지에 멸실 등기를 보십시오.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어 하는 등기입니다. 토지가 전부가 바다가 됐다. 여러분, 토지는 전부 멸실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토지 전부가 뭐가 됐다? 바다가 됐다. 그 다음에 건물은 두 가지죠. 하나는 건물을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수가 있고 건물의 전부가 멸실이 되는 경우가 있죠. 요게 건물의 멸실입니다. 화재 등으로 인위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수도 있지만 화재 등으로 건물이 자연적으로 멸실되는 경우도 있죠. 부동산 전부 멸실입니다. 멸실 등기는 일부 있죠. 부동산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일부가 멸실되고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건 변경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여러분,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3번 멸실이 되면 토지 건물이 전부가 멸실되면 요 멸실 등기를 합니다. 자, 멸실 등기 절차를 보십시오. 1, 2번 토지든 건물이든 1, 2번 다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앞에 멸실 등기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고 다만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2번 끝에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있다 없다 하면 없다. 여러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라고 돼 있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번 건물의 경우에 그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 그 건물 대지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나오면 대위하여 하면 전부 뭐죠? 신청할 수 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할 수 있다. 4번 구분 건물도요. 여러분 구분 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한 동 전부가 멸실되면 구분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의인 중에 1인은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신해서 마찬가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한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멸실 등기가 등기가 돼 있으면 이 경우도 멸실 등기인데요. 자, 보십시오.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왜 등기가 돼 있는지 그건 묻지 않는다고 했고요. 다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돼 있으면 이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명의는 이제 1월이 아니고 지체 없이 요겁니다.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존재하고 있던 건물이 멸실이 되면 그거는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하라고 되어 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지체 없이입니다. 그건 1월이 아닙니다. 멸실 등기해야 됩니다. 6번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요거 멸실 등기할 때는 그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 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 일을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한다고 알려주는데, 자 보십시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저당을 가지고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고요. 이 건물에 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걸 멸실 등기 신청하면 저당 잡힌 건물에 멸실 등기가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요 저당권자에게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의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한다고 알려줍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건물 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 명인, 즉 이 저당권자가 멸실 등기에 동의해주면 그러하지 않다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7번 멸실 등기할 때 그 멸실을 증명하는, 자 우리 배웠죠. 토지대장 정보,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하는데 토지가 바다가 되면 토지 전부가 바다가 되어 멸실 등기하면 멸실 등기할 때 대장 말소,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뭐 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말소하고 그 대장을 첨부하고요. 건물이 멸실되면 건축물 대장을 말소입니다. 거기는 말소하고 멸실 등기할 때 이런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멸실 등기입니다. 항상 멸실 등기 공부하실 때는 요 부동산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와 부동산 표시 변경 그리고 멸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멸실 등기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등기, 여러분 자료 26페이지로 가면 중요한
또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까지 이제 비교해 드립니다. 자, 말소등기는 또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소등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